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엑스대한항공 스튜어드 크루케입니다. 현재는 크루랩이라는 항공 승무원 면접에 특화를 둔 항공사 취업 면접 학원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창피한 게 가장 커서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그런 저의 어떤 부담스러움을 무릅쓰고 제 스스로를 한번 노출시켜 보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항공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크루랩의 존재를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큰 뜻을 가지고 크루랩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은 탓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이마에는 땀이 조금 송글송글 맺히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울렁증과 또 스스로 오글거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런 증세 때문에 실은 10개월 전에 제가 카메라 앞에 서려고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서 한번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슈가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 이슈인데요. 특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항공 스튜어드 출신이지만 일반 기업들과 그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각과 관련해서 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의 다양성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 항공사와 관련된 이슈가 두 개나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이슈와 또 아시아나항공 이슈. 아시아나항공은 직접적으로 매각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이슈는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보자면 이제 밑그림 단계인 스케치가 조금 그려져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이슈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조금 언급해 놓긴 했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갑툭튀처럼 터져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오래전부터 작은 난이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심지어 제가 입사할 당시부터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특히 어느 한 곳에서 점을 찍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곤 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나항공은 그 노선수가 작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기업이라도 탐을 낼 만한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오제트가 가진 부재 때문에 기업들이 인수를 철회하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밑그림은 이미 다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제트가 에어부산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 설립에 크게 관여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시행한 것은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자회사 LCC로 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다시금 제3항공사 에어서울을 설립하게 된 것은 그 사실 자체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염두에 뒀던 어떤 포지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 매각까지 이어질지는 제 입장에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오히려 에어부산이 그 방향성과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불확실성으로 덮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여러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고 또 그 인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매각인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K가 가장 유력한 기업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SK는 우선 전용기로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금 창출 능력이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고 또 계속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현대사에 있어서 커다란 무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SK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실세 중의 실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대표하는 에너지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에너지 회사라는 게 제게는 약간의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SK의 에너지 부분은 크게 정유사업과 가스사업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대표적인 굴뚝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굉장히 크게 강조되고 있고 모두 다 또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화학회사들이나 에너지 회사들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탄소 배출권 거래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또 해야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항공사도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SK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 돈도 많고 또 기름도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항공사와 약간의 시너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약간 항공 서비스와는 좀 맞지 않나, 이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오일 스피리어를 발생하게 된다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SK 아시아나항공을 탑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환경 문제와 또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환경 단체들의 어떤 그런 압력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오비맥주가 두산의 소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요. 저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찾아봐서 알게 됐지 당시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비맥주는 국내 최고의 어떤 맥주 회사였죠. 하이트 맥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제1의 맥주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두산에서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비맥주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경 이슈에 대한 관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실수나 실책이 있게 된다면 사람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SK는 차라리 다른 사업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론에 노출되었던 GS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화인데요. 한화도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죠. 아마 이유는 한화의 자회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화는 과거 삼성 테크인이라는 항공 엔진을 만들고 또 항공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인수 주체 물망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어로케이라는 제3 LCC의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화가 그 인수 주체 물망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화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방산업체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무기 생산 업체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SK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항기에 미사일을 꼭 부착해야 될 것 같은 약간 느낌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에어로케이어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 같이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금이 조금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건설수가 굉장히 많고 또 화학회사도 있고 또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M&A와 빅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테크인과 또 삼성 석유화학과 같은 굵직굵직한 어떤 기업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내지는 애경입니다. 제 생각에 애경은 현재까지 잘 이끌어오고 있는 제주항공 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을 40대 플러스 10대 옵션 계약을 맺었었는데 여기에 굉장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가 났던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보잉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조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순차적으로 항공기들을 도입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K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주항공을 운영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항공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항공은 정확하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롤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종 다변화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LCC가 FSC를 어떤 그런 운영적인 을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라호텔도 잠깐 거론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호텔도 굉장히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깊은 호텔이고 또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못지않게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복에 관련된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 외로는 굉장히 이미지가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물망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면세 사업과의 시너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2019년 현재 상태에서 면세 사업은 그렇게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여행이 크게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는 면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게 중요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신라는 해결해야 되는 어떤 축제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진 대표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인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이혼 소송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진위는 알 수 없지만 프로포폴에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흘러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조금 복잡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가봐야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CJ인데요. 만약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 하나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 예전부터 2017년쯤에 굉장히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인수될 가능성이 높고 인수된다면 범삼성가에서 인수할 것이다 라고 함구하고 말았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내려와서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최근 CJ가 인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어떤 보도가 나왔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CJ하고 아시아나항공은 작년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통운에 대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대한통운을 매개로 해서 크게 관련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화두를 잠깐 돌리자면 금호그룹에 있어서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우건설이라든지 대한통운 인수 그리고 또 재매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은 사실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상구 회장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부분은 더더욱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인수 주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 CJ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의지가 있다면 아마도 2008년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물류 플러스 알파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CJ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 이미지가 정말 괜찮은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산업에 더해서 물류사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또 케이터링은 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13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과거 한국공항공사의 이채혁 사장님이 CJ에 영입이 되면서 제 눈에는 CJ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가능성이 아마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CJ는 굳이 CI를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합쳐본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은 회사 중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은 신세계그룹인데요. 신세계 역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고 호텔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호텔 브랜드를 하위 브랜드를 또다시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신세계는 물류 부분에 있어서 그 관심을 키우고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울렛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은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있고 그런데 스타필드라는 복합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이주한 저로서는 스타필드를 아직 한 번도 구경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부산에도 아마 하나 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신세계는 테마파크 짓는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4조 넘게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철회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아직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각각의 기업들을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CJ와 신세계가 굉장히 유력한 기업으로 보이지만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어떤 제3의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태까지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방향성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항공은 피넛과 컵사건만 아니었어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회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KCG와의 또 텐션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상속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어떤 선결 과제들이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일이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또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대한항공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정말 일가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기도 합니다. 게다가 알짜 계열사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제3의 기업이 예고 없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 한번 던져보는 곳의 수준 말고 정말 돈이 많은 곳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구 회장의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인수가 정말 승자의 저주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박상구 회장이 경영 능력은 없는데 정말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호그룹은 그 당시 정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상구 회장은 베트남에 정말 지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었고 인프라 건설이나 어떤 투자를 생각한다면 대우건설과 같은 그런 곳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호건설이 있었지만 그 시공 능력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과연. 하지만 대우건설은 우리나라 제1의 시공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황들을 연기해 본다면 대우건설 인수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한통운 역시 그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먼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고 불시에 찾았던 어떤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이 자금 압박이 시작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재무팀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금호그룹의 그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금호가 판도라의 상자에 손을 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CJ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한 기업이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대한항공이 또 인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상 찍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이 참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